안녕하세요. 저는 기하 과목 수업을 맡게 된 박정진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던 기하 오리엔테이션 때 만났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4월 9일부터는 우리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했고 이렇게 여러분과도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어색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지만 아직은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방식의 수업이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김해 경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기하 과목 공부를 재미있고 알차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잘 해줄 거죠? 쌤도 이렇게 수업하는 건 처음이라서 아직은 많이 서툴고 어색합니다. 사실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몇 번을 연습해서 찍은 거예요. 서툴고 어색해도 이해하고 잘 봐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쌤 이름은 박정진 쌤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쌤은 2월까지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다가 3월 1일부로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많은 것이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면 쌤도 얼른 잘 적응해서 좀 더 빨리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기하 과목이에요. 어때요? 생소한가요? 아니면 선배들이나 형, 누나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했지만 작년까지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학생들도 많이 괴롭혔고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수능 출제 과목에서는 빠졌어요. 어때요? 부담이 좀 줄었죠?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을 선택한 여러분은 3학년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수학 과목들이 다 그렇듯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기하의 매력에 풍덩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증명이나 문제풀이를 직접 손으로 써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훌쩍 좋아져 있을 겁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대단원 1은 2차 곡선입니다. 2차 곡선이 뭘까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2차 곡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같이 읽어보면 2차 곡선은 2차식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지는 곡선을 통틀어 2차 곡선이라고 한다. 2차 곡선의 종류에는 크게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4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볼까요? 자,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원은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1학년 때 다 배웠고, 자, 뒤에 나오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3가지를 우리가 이 기하 과목에서 2차 곡선에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위에서 우리가 2차 곡선을 2차식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지는 곡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나중에 2차 곡선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그때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봅시다.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x하고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a의 x제곱, 그 다음에 b의 y제곱, 그 다음에 c의 xy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상수 f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 B, C, D, E, F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의 A, B, C, D, E, F가 어떤 부호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타원, 쌍곡선 각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여기에서 XY항이 있는 CXY 이 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예전 교육 과정에서 배웠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회전 변환을 배우고 나면 XY항에 대한 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2차 곡선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곡선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이나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원뿔 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곡선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원뿔 곡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직 원뿔을 그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총칭으로 원뿔 곡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뿔의 축에 대한 평면의 기울기가 모선의 기울기에 비해서 큰가 작은가 같은가에 따라서 각각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 보면 직 원뿔이 아래 위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이 4개 있는데 이 중에 여기처럼 밑면에 평행이게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이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면 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면을 만나게 이렇게 자르면 포물선이 되고 밑면에 수직이게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쌍곡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왜 2차 곡선이다, 원뿔 곡선이다 따로 부를까요? 네. 2차 곡선이라는 말은 수식을 다루는 대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얘기할 때 2차 곡선이라고 하고요. 원뿔 곡선이라는 말은 똑같은 이 도형들을 기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2차 곡선을 학습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2차 곡선 4가지를 학습하는 순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2차 곡선을 학습할 때 정의, 그 2차 곡선의 정의를 알고, 정의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죠? 예, 잠시만요.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정의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2차 곡선의 뜻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그 정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작도를 한 그 도형에서 그 도형의 식을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 4번째,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접선도 크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점이 주어졌을 때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2차 곡선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4가지 2차 곡선 중에 1학년 때 배웠던 원을 가지고 정의를 알고 작도를 하고 도형의 방정식을 찾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4가지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물선부터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죠? 원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평면 위라고 했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점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원에서 원에서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는
일정한 거리는 우리가 반지름을 뜻하겠지, 그죠? 예. 그럼 기호로는 중심은 C, 센터, C를 많이 쓰고요. 반지름은 R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맨 앞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맨 앞에 평면이라고 돼 있지, 그죠? 요 평면인데 만약에 평면 대신에 공간이라는 말이 아직 우리가 그 공간 도형은 안 배웠지만 공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가 될까요? 예, 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작도를 합니다. 작도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죠? 원을 그릴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고정된 점을 하나 찍습니다. 고정된 점이 있고 이 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을 한번 달아볼게요. 실의 길이는 일정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쪽 끝에다가는 연필을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중심에서 요 중심을 딱 고정시키고 줄을 팽팽하게 당긴 뒤에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원을 그리면 원의 그림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작도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도형의 방정식을 찾기 전에 이 작도해놓은 그림에서 우리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원까지 그어놓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원의 중심을 우리가 잘못 그려졌네요.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C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원 위에 있는 점을 P, A, B라고 하고요. 요쪽의 길이를 반지름이라 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 잘못했네요. 네, 다시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난 날에서 쌤이 긴장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점을 x,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x, y는 요 원 위에 쭉 있는 점입니다. 그죠? 원 위에 쭉 있는 점인데, 그러면 요 원 위에서 움직이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알아보는 게 뭡니까? 예,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x, y와 a, b 사이 거리가 뭐다? r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x좌표의 차이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에다가 뭐 씌웁니까? 루트 씌우면 거리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다? r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보면요. 특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다 했을 때 이 원은 뭐냐 하면 중심이 0,0 즉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네 번째 우리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접선이 뭔가 한번 알아볼까요? 물어볼까요? 예, 여러분, 접선이 뭡니까? 특히 원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원에서 접선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접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한번 그려보고요. 전에 배웠을 텐데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진다면 봅시다. 자, 다른 색깔로 한번 볼까요? 네. 이 원과 직선은 이 점에서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원에서의 접선은 원과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과 직선은 맨 위에서 첫 번째 경우에는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근이 없다.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원과 직선이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중근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 자 접할 때 우리가 중근과 관계 있다면 접하지 않는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어떤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인가요? 한번 웃겨볼려 했는데 잘 안된다 그죠? 예.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에서의 접선의 뜻을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다 했습니다. 기울기. 우리가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에서 접선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셈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납니다.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텐데 원과 직선 사이, 그러니까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구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지울 거 필요 없는 걸 한번 지우고 해보면,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원이 접한데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이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의 접선을 방정식을 구할 때는 편의상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 a, b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접선까지의 거리가 뭡니까? 반지름 r이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요 직선, 접선과 원의 중심 또 잘못 썼다 그죠? 오늘 자꾸 실수하네요 요거. A하고 B가 아니라 원점이라 했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네, 뭐냐면 0,0이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나와볼게요. 써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쓸까요? 보기 좋게 좀 덜 힘들게. 자, 우리가 증명. 네, 증명. 글씨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안 예쁜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접선을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y절편을 n이라고 하면 접선이 어떻게 됩니까? y는 mx 플러스 n이 됩니다. n이라고 하자. 하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모으면 mx-y 플러스 n 이퀄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0,0 사이 거리가 r입니다. 그러면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자 밑에 루트 안에 x하고 y 개수의 제곱이지 그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위에는 x하고 y 대신에 0,0을 넣으면 다 없어지고 끝에 m만 남고 절대값입니다. 이게 뭐가 된다? r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절대값 a는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곱하겠지, 그죠? 곱하면 r 곱하기 루트 안에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없앱니다. 자, 절대값을 없애서 n만 남으면 여기 뭐가 됩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n 대신에 여기다가 저기다가 넣으면 드디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기억나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 그죠?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같은 기울기라도 여기에 하나가 그어진다면 똑같은 기울기로,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나타나겠지, 그죠?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죠? 저기 뒤에 있는 학생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왜 그렇죠? 네, 보니까 우리 방금 문제 풀 때 했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런 표정 짓고 앉아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써줄게요. 자, 곡선. 자, 써볼게요. 직선. 우리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입니다. 이거와 자 점이 뭐냐 하면 x1, y1 사이의 거리라고 할게요.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아까 했지만 루트 안에 x하고 y 개수의 제곱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자, 여기 x하고 y 대신에 이 점을 넣습니다. 그러면 a의 x1 b의 y1 더하기 c 절대값이 옵니다. 이게 요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잘 기억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이제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다, 그죠? 두 번째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증명.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 거리 구하는 거. 저 거리란다. 접선의 구하는 거. 자,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왜 안 그려지죠?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요 점이 좀 거슬린다, 그죠? 네, 점 지우고, 점 지우고. 자, 여기에 원이 있고요. 접선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을 그어본다면 우리가 이 빨간색 접선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아까 이거 쌤이 자 다시요. 이거는 중근의 의미하고 관계 있다 했거든요. 중근의 의미하고 관계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y 대신에 이 i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의 제곱 이퀄 r제곱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전개를 하겠지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x가 뭘까요? 예, 여기서 x는 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에 x좌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고요.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요 x가
교점의 x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려면은 판별식 d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지, 그죠? 자, 판별식 d가 0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2mn 절반의 제곱이니까 m제곱 n제곱 빼기 m제곱 더하기 1하고 예, 저기 뒤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곱해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해 볼까요? 그럼 저거를 정리를 하면 전개를 하면 m제곱 n제곱 빼기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r제곱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m제곱 n제곱 두 개는 없어지고요. n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식이 n제곱은 r제곱으로 묶어내면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정리를 하면 n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아까 모양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주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구하는데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점. 자, 특히 어떤 점이냐 하면 그 곡선 위에서의 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원이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이 원 위의 점을 x1, y1이라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자, 결과부터 보면요. x1, y1은 뭐가 될까요? r제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셈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가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미적분에서 배우는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고치고 자, 증명. 네. 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원을 찾아보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여기 원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접선을 그어보면 빨간색이 아니네요. 네, 뭐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요. 요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거꾸로 내가 접선을 먼저 그렸지만 왜 이럴까요? 네, 잠시 이상했다, 그죠? 네, 다시 고쳤습니다. 여기서 점을 그어보면 요 위에 이제 우리가 접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 그죠? 네, 지울게요. 여기에서 이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할 건데요. 이 점에서 이 접선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지나는 이 빨간색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물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접선이고 법선이고 이렇게 할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접선과 이 직선 사이는 직선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다, 그죠? 수직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도 봤지만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0,0입니다. 0,0이면 이 빨간색 직선이지, 그죠?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울기. 예, 0,0과 x1, y1이니까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됩니다. 그죠? x1분의 y1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서로
요 접선과 빨간색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x1분의 y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이므로,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이 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x1, y1을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에서 y1 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요. x 마이너스 x1입니다. 자,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y1을 곱해주면, 자, y1 빼기 y1 제곱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x1 제곱입니다. 그러면 x1을 왼쪽으로 넘기고 y1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x1 더하기 y1은 오른쪽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지. 그죠? 네. 또 조금 지울게요. 자, y1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 x1, y1이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가 됩니까? r 제곱이지. 그죠? 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우리가 알아봤던 x1 더하기 y1이 뭐가 됩니까? r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원의 성질을 접선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또 새 페이지 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증명 2. 네, 아까도 말했지만 증명 2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이용할 겁니다. 음함수 미분 이용. 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고 나서 확인해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됩니까? r제곱이 원이었지. 그죠? 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x에다가 2y, y-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y-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1, y1을 넣으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울기가 y1분의 x1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은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써먹으려면 y1이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원을 일단 셈 하나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자, 우리 이걸 좌표축에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 점이, 자, 이 점이 r, 마이너스 r, r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y1, 이 y1은 접점이거든요. 그럼 y1이 0이 안 된다는 뜻은 이 공식을 써먹을 때는 이 점하고 접점이 이 두 점은 될 수 없고 나머지 점에서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y1이 0이 아닐 때, y1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이란 뜻이죠.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다가 x 빼기 x1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식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쭉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x1 더하기 y1은 r제곱이다 나올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y1이 0일 때도 구해봐야 되겠지. 그죠? y1이 0일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y1이 0일 때는요.
우리가 접선을 긋는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잘 안 그어지네요. 이런 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연두색 곡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x는 글자로 고칠게요. x는 r이라고 쓸 거고 이거는 x는 마이너스 r. 예, 맞습니다. 접점이 y1이 0일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x는 r이고요. x는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을 비교해볼게요.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y1이 0이다, 0이 아니다를 구해줬거든요. 구별을 했는데 이 공식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중간 과정 말고요. 이 공식에서 보면 이 점은 좌표가 뭡니까? r, 0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1하고 y1 대신에 r, 0을 넣어보면 이쪽은 없어지고요. 여기는 x 곱하기 r이 r제곱이니까 r로 나눠주면 x는 r. 이 공식 나옵니다. 똑같이 이것도 마이너스 r,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0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요. x는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이렇게 구했지만 이 공식에다가 이 점을 넣어도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기억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빨간색으로 고쳐서 쓸게요. 공식으로 기억할 때는 y1이 0이다 0이 아니다 구별하지 말고 그냥 x1 더하기 y1은 r제곱이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은 2차 곡선의 뜻을 배웠고요. 2차 곡선에는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2차 곡선을 공부하는 순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을 이용해서 원의 정의, 그 다음 원의 작도,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봤습니다. 직접 우리가 다 증명까지 해봤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쌤도 조금 긴장을 했고요. 중간에 뭐 실수도 좀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공부했던 거 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부터 포물선, 타원, 쌍곡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